49번 문제. 수투 아니야. 미적원의 초보들이 풀 때 이 49번 같은 유형을 헷갈려들 해요. 잘 헷갈리신 거 맞고요. 얘를 위에 있는 거는 결국 표현이 합성 함수거든. 기분이 좀 나쁘게 생겼지. 이게 합성 함수의 극한이에요. 왼쪽에 있는 함수가 fx니까 fx라는 함수랑 그냥 x로 할게. x 더하기 1분의 x-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게 이렇게 생겨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의 극한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이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겉함수고 이게 속함수잖아요. 그러면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되는 함수가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이 속함수의 치역이 결국 정의역이 되는 거라서 일단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1로 가더라도 얘가 1 위쪽에서 가는 상황인지 1 아래쪽으로 가는 상황인지 속성을 밝혀야 돼요. 우리 합성함수의 극한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밝히고자 얘를 이렇게 잠깐 바꿔 놓으시죠. 그래프를 직접 그리셔도 좋고, 얘는 t 더하기 1분의 t 더하기 1 빼기 2 정도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를 하면 1이고 빼기로 쓸게요. t 더하기 1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f에 1 빼기 t 더하기 1분의 2 이런 그래프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양수죠. 양의 속성을 띠면서 0으로 가는 거잖아요. 0으로 가는 거니까 1에서 먼지를 뺀 느낌이에요. 1에서 먼지를 뺀 느낌이란 얘기는 1 좌극한이라는 거죠. 되겠어요? 1 좌극한이니까 여기서 1 좌극한을 찾자. 그래서 너는 2예요. 이렇게 해도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보자고. t 더하기 1분의 4t-1이니까 4에 t 더하기 1을 쓰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되겠다. 그럼 너는 4에다가 빼기 t 더하기 1분의 5 이렇게 써내려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아이, 처음부터 바꾸고 시작할걸. 잠깐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에 4 빼기 t 더하기 1분의 5 여기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이렇게요. 이게 좀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마이너스 t를 대충 p 정도로 치환을 해요.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죠. 그러면 p가 무한대로 가요. 이거 바꿔요. 리미트 p가 처음부터 바꾸고 했었어도 돼요. f에 4 빼기 t가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 더하기 1분의 5 이렇게 돼. 아우 기분 나쁘게 생겼다 야. p가 무한대로 갔지? 마이너스 이쪽으로 보내줘. f에 4 더하기 이쪽으로 보내면 p 빼기 1 분의 5 아이고 피곤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p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는데 속성이 양의 속성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4 우극한을 봐야 되겠구나. 4 우극한은 여기 3인 것 같은데 3이니까 이렇게 3이 돼서 계산하자. 원래 이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할 때 말이지 이거 그려도 돼요. 이 함수를 분수함수를 그리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려버려도 돼요. 네가 수원 때 수원이란다. 공통수학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1이죠. 보여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고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여기 직각상수선이니까 이렇게 생겨 있거나 이렇게 생겨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좀 찢어내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y절편을 구하려면 이제 있겠지 y절편이.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쯤 찍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돼. 여기가 1이라는 걸 지금 알잖아. 이런 상태라서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함수값을 찾는 거죠. 이거 이해했어요? 이거 함수값을 봐야 되잖아. 왜냐면 얘를 그린 게 지금 얘니까 속함수의 치역이 정의역되는 거니까 이 치역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잖아.
t가 이제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계속 1로 가요. 근데 그 함수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런 거니까 얘가 1보다 작은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네가 1보다 작은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1 좌극한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둘 다 돼요. 이렇게 식을 쪼개가지고 수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속함수의 치역이 정의되는 거니까 치역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고요. 조금 문제를 더 풀다 보면은 수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걸 알게 되거든. 그 둘 다 아셔야 돼. 됐지? 그렇게 되고,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 사이값 정리 설명 좀 할게.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가 연속함수의 성질이고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성질은 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싫어해요. 내가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해도 되는 거냐? 좀 이따 할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잘생긴 지환아, 사이값 정리가 뭐야? 응? 패스? 진호야, 사이값 정리가 뭐야? 아리송? 규빈 씨, 사이값 정리가 뭐야? 사이에 최소 몇 개 있을 수 있는 몇 개 있을 수 있는지. 오케이. 우리 그거 정리합시다. 필기할 준비하시고. 연속 함수의 성질이라고 할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쓸게요. 사이값 정리. 사이시옷이 들어가나? 빠지나? 도와줘. 사이시옷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 우리가 또 외국에 오래 살다 오다 보니까 그거 좀 약해. 아이, 하셨다. 뭐 몰라, 헷갈려. 매 바뀌어갖고 그때 대충 알아먹어.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막힌 구간, 폐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해요. 함수가 이렇게 연속이어야 돼. 그림을 잠깐 그릴게. 여기가 A라 하고 요쯤 B라 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연속함수인 거, 이게 노멀한 거, 이게 하나 그리자고. 이렇게 연속함수를 그렸죠. 그래? 그러면 여기 사이에 선 하나 그으면 만나지 않니? 많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FA보다는 크고 FB보다 작은 선 하나를 그으면 그래프랑 무조건 만나겠지. 그거야, 그거. 그게 사이값 정리거든. 그럼 이거를 여기 뭐라고 쓰지? 여기에. 그 다음 조건. FA와 FB가 달라. 같지 않아? 달라. 다르게 되면 FC는 K를 만족하는 요런 C가 개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 소리거든. 집합규를 써서 당황하지 말고 개구간 AB 사이에 C라는 게 여기 안에 있다는 소리야. 이거 불편하면 C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런 C가 적어도 하나 있다, 그 얘기거든. 존재한다, 그 소리야. 한번 따라해봐. 적어도 하나 있다. 다시 적어도 하나 있다, 그 소리거든.
왜 적어도 하나냐면 뭐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기게 되면 뭐 하나만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지? 최소한 한 개를 만난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핵심이야. 그래서 연속함수고 양끝점을 조사를 했는데 함수값이 달라. 함수값이 다르면 사이에 선을 찍으면 무조건 만나겠구나. 이게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일상생활에서 시간은 연속함수고 온도도 연속함수잖아요. 뭐 1도 다음에 갑자기 2도로 뻥튀기 하냐? 아니잖아. 온도가 올라갔으면 1 뭐 이렇게 연결이 막 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 6시에 영하 10도였대요. 근데 오후 2시에 영상 10도로 기온이 올랐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0도였었던 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영하였다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다시 어쨌든 영상 10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전 6시부터 내가 몇 시라 그랬지? 2시 사이에 0도였던 순간이 최소한 한 번은 있었겠죠. 사이값 정리. 이해됐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예요. 얘는 존재하는 것만 밝히는 거야. 존재하는 것만. 이 증명은 이게 정리니까 정리는 증명이 가능한 성질 아닙니까? 정의는 용어의 뜻이잖아요. 근데 정리는 증명 가능한 성질이에요. 그게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고교 과정을 벗어나. 그러니까 증명을 안 해도 돼. 받아들여도 돼. 사이값 정리 첫 번째가 얘고요. 이렇게 할까?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패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인데 이 찌끈 이 선 있잖아. 이 선을 X축으로 보고 싶대. 뭐 그럴 수 있잖아. 얘를 X축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FA는 이제 눈에서 보는 이 함수 그래프에서는 FA가 0보다 작은 것이고 얘는 FB가 0보다 큰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죠. 반대일 수도 있죠. 이렇게 생겨 있으면 FA가 양수고 FB가 음수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 FA와 양끝점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부호가 반대라면으로 바뀌어요. 그렇잖아. 여기가 음이면 양이고 양이면 음일 거 아니야. 사이에 찍어서 만난다는 뜻은. 맞지? 그래서 양끝점의 부호를 조사해서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여기가 가정이고요. 이 점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걸 우리 X절편이라고 부르고 그 X절편은 fx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해. 인정? 그렇게 되는 거니까 fc는 0을 만족하는 이런 c값이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보기 불편하면 여전히 c가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은 이런 c값이 적어도 한 개는 있다. 보시다시피 한 개 있잖아요. 적어도 한 개 있죠. 분홍색이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는 거니까 적어도 한 개 있다. 얘가 이제 사이값 정리 두 번째인데 방정식의 근 얘의 존재성을 알려주고 있는 좋은 정리예요. 근이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지.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겠지. 함수가 있는데 얘가 y는 x제곱이래. x제곱 하면 좀 그렇잖아. 좀 그렇네. 뭐 할까? x제곱 마이너스 2 정도 할까?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면 이게 x절편이 루트 2잖아요. 양수만 따지면. 그죠?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루트 1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함수가 괴랄한 함수였대. 여기는 근을 찾고 싶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방식이 해를 찾아서 나가냐면 정확히 근은 모르겠지만 대충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이게 만족이 된다면 이 사이에 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거 0대기 하는 근을 찾는데 연속함수니까 F3을 조사하고 F10을 조사했어. 직접 때려놔서 계산을 했겠지. 실제 때려놔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일 거 아니에요. x제곱 빼기 2에다가 곱해서는 0보다 작아. 그 말은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0 사이에는 일단 한 개는 적어도 하나는 있겠구나를 판단한 거야. 범위를 좁혀야겠지 이제. 좁히게 되면 여기는 0일 때 한번 해보고 여기일 때 뭐 1일 아니야 뻥이야. 4일 때 한번 해봐 이렇게. 4일 때 한번 해봐서 F의 0을 조사하고 F의 4를 조사했는데 실제 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그때 근이 0에서부터 4 사이에 있겠다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야.
맞지? 최종적으로 여기가 대충 1점 얼마잖아. 여기 1일 때 조사를 하고 2일 때 조사를 해서 F의 1과 F의 2를 곱해봤더니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겠지 뭐 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근의 근사값을 구할 때도 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사이값 정리는 저렇게 쓰는구나. 이게 일단 핵심인데 어쨌든 양끝점을 확인을 해봐야 돼. 폐구간에서 연속인 거 확인하고 양끝점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라면 양끝점을 조사해서 함수값이 달라. 그러면 찌끔은 만난다. 그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이 쓰이겠죠. 방정식에 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연속함수인지 확인하고 양끝점을 조사를 해서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면 방정식의 해가 저기 사이에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해했지? 이해했어요? 관련된 문제를 바로 풀어야지. 오늘 받은 프린트 있죠? 2-20번을 풀게. 이게 숫자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야. 다항함수 fx래요. 아주 좋은 함수네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범위에서 fx는 0의 근은 몇 개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질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사이값 정리의 틀을 보세요. 가정은 말이지 폐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이 개구간에서 연속이면 오류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 폐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폐구간에서 연속이지? FA랑 FB가 다르지? 그러면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AB 사이에 있는 거야. 결론은 개구간이야, 그지? 여기도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인데 FA랑 FB랑 양끝점을 조사를 해서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았잖아. 0보다 작으면 FC는 0을 만족하는 그 C가 고개를 들라.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뜻이었다고. 결론은 사이야. 개구간이야. 가정은 폐구간, 결론은 개구간. 되지? 가정은 폐구간, 결론은 개구간.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1보다 작다는 얘기 같아. 2009년에 뭐 나온다 기출문제인가 봐. 1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극한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F의 1이 0이어야 돼. 있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얘는 1보다 크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극한값이. 어쨌든 분자도 0이어야 돼서 F의 마이너스 1도 0인가 봐. 그런데 fx는 0의 근을 조사하라며. 그럼 일단 마이너스 1과 1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있으니까 일단 두 개는 디폴트로 있는 거야,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근이 있고 1일 때 근이 있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도대체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갖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군. 이 말이지 지금. 맞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fx를 인수정리에 의해서 x-1과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gx 정도로 쓸 수 있으며 단 g는 뭐 다항식 이렇게 써 내려가면 fx를 꾸려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 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1과 마이너스 1에는 근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fx가. 이슈는 이제 g인 거야. 그럼 g가 과연 이 안에서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갖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럼 왠지 느낌이 g라는 함수가 다항함수니까 연속이 보장되어 있는 함수지? 폐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연속이 보장되어 있는 함수야. 그럼 사이값 정리를 써먹으려면 g의 마이너스 1을 조사하고 g의 1을 조사를 해서 양끝점을 조사해서 두 개의 곱이 0보다 만약에 작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거 아니에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하러 가야지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지. 얘를 조사를 하게 되려면 이제 G1과 G-의 부호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원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원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또 하는 거지 뭐. x를 1로 보냈어. 근데 fx가 저렇게 생겼잖아.
그 x 빼기 1을 하나 털어낼 수 있죠. 털어내면 x 더하기 1 gx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요식이야. 1을 집어넣게 되면 2g1이 되거든. 2g1이 되는데 1에서 뭔가 먼지를 뺐으니까 0보다 큰 게 분명하잖아요. 얘 0보다 큰 게 분명하니까 이게 0보다 커. 그래서 g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해낼 수 있고 양끝점만 조사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이제 얘를 여기다 넣어요. 그 x 더하기 1을 털어낼 거 아니야. x 더하기 1을 털어내고 하는 거지 뭐. x가 마이너스 1로 갔죠? x 더하기 1을 털어내면 x 마이너스 1 gx 이렇게 되겠네.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g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얘라 그랬는데 어쨌든 1보다 크잖아요. 얘 양수인 게 분명하잖아요. 양수네요. 너는 양수가 돼서 g의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된다? 여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g의 1은 0보다 크고 g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므로 g라는 함수는 이 패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였고 g의 마이너스 1과 g의 1을 곱했더니 0보다 작다는 걸 밝혀냈으므로 gc는 0을 만족하는 이런 c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이 패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갖고 있는 놈이고 이 gx라는 놈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전체는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겠죠.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방정식의 해를 논했는데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질까? 혹은 근이 존재할까? 이런 문제를 물었을 거란 말이지. 그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인 거 확인하고 양 끝점 조사해서 곱한 게 0보다 작다. 양 끝점 조사해서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러면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하면 아마 됐었을 겁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제 두 번째. 좀만 참아. 이제 쉴 거야. 좀만 참아. 두 번째는 최대 최소의 정리. 되게 황당하거든? 최대 최소의 정리가? 일단 정리라는 말이니까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증명을 내가 이거 대학교 3학년 때 해봤거든. 이 증명을 A4로 앞뒤로 꽉꽉 채워야 돼요. 또 정리가 되게 황당하다? 패구간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있대. 당연한 얘기 같지 않냐?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패구간에 연속인 함수가 있대. 이렇게 최대값? 가장 큰 값. 최소값? 둘 중에 작은 값. 있죠? 있다. 기분 안 좋아요? 있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 함수값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갔다고 해봐요. 너랑 나랑 같은 함수값을 갖고 너랑 나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고 쳐요. 최대값은 몇 개 있어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인 거예요. 최대값 한 개인 거예요. 여기가 그 함수값이 3이고요. 여기도 함수값이 3이라 하면 최대값은 y는 3으로 하나 있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 x는 두 개 있는 거지만.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함수값이 뭐 1이고 여기 함수값이 1이잖아요. 최소값은 1로 하나 있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x값은 두 개 있는 거지만. 그래서 함수를 그려놓고 최대값은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 거죠. 존재한다면. 최소값도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 거죠. 존재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을 영어로 우리 국어는 못해도 영어는 잘하잖아요. 최대값을 영어로 absolute maximum이라고 불러요. 딱 이해되죠? absolute maximum. 최소값은 absolute minimum.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패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한다. 뭐 최대값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최소값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인가? 이게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적분 툴할지 각종 문제를 풀다가 경험을 한번 해봤겠습니다만 부등식을 스스로 만드는 건 중요해요.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뭘 만든다? 부등식을 만든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뭘 만든다? 부등식을 만든다. 패고간의 연속이잖아요. 그 안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들 수 있다.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 이 소리인 겁니다. 네가 그래도 미적분 원을 살짝 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식이 정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티그랄 걸어도 부등호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정적분을 걸잖아. 아 모르면 괜찮아. 또 할 거니까. 그래도 그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니냐. 정적분을 걸어서 부등식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뀌겠냐고. 바뀔 리 없잖아. 인티그랄이라는 것은 리미트와 시그마가 합해져 있는 거거든. 대충 합한다는 소리야. 싸울 적 나눌 분이라서 합해. 따라해봐. 합한다. 다시 합한다. 합하는 건데 아니 여기 작은 애가 있고 중간 애가 있고 큰 애가 있는데 여기를 열심히 합하고 열심히 합하고 열심히 합하면 갑자기 이게 뒤집어지냐 부등식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등식이 생기면 정적분을 걸어도 이렇게 부등호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잘 기억하세요.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라는 걸 증명할 때 제가 이거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하세요. 최대 최소 정리는 이제 끝. 세 번째.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도 있어요. 평균값 정리가 미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도 있고요.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도 있어요. 얘는요. 그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패구간에서. 그림 하나 그리자. 이렇게 연속인 함수가 있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대. 이해를 돕고자 함수값이 0보다 큰 것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함수값이 0보다 작아도 되고요. 0보다 작은 거 큰 거 섞여 있어도 되고요. 막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X축과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부호를 가진 넓이인데 그냥 넓이라 할게요. 따라해봐. 넓이. 따라해. 넓이. 혹시 이 넓이 어떻게 구할래요? 적분하는 거 말고. 집에 가요? 이게 안녕 하고 갈게 이러지 말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연속함수니까 이 넓이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이 어디엔가는 있을 것 같지 않니? 어디엔가는?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튀어나온 넓이랑 반대인가? 아무튼 들어간 넓이랑 같아지는 지점이 무조건 있을 것 같지? 걔야 걔. 얘가 걔야. 얘가 걔거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야. 있을 것 같아요. 걔를 쓸게.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호를 가진 넓이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거든. 읽기로는 인티그랄이라고 읽어. 인티그랄 그렇게 읽어. 인티그레이시 뭐죠? 반도체를 집적회로라고 하죠. 막 옹기종기 모여놔서 이 오만 가지 다 넣는 거. 인티그레이시 이렇게 모으다, 집적하다. 찝적이랑은 달라요? 집적이에요. 집적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게 인테그랄이 있는 이유가 그 집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이렇게 모아놔서 그러는 거거든요. 선을 막 쌓아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이어서 인테그랄 이렇게 읽어요. 그런 걸로 하고. A에서부터 B까지 부호를 가진 넓이를 fx dx라고 해. 너랑 이게 넓이가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그 B가 A보다 더 크다고 하면 밑변의 길이는 B 빼기 A거든. 그런 C가 A, B 사이에 있는 거니까 FC라고 하면 되겠네. 요만큼의 그 높이는 FC라고 하면 되지 뭐. FC를 만족하는 이런 C 값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예요. 얘가 주장하는 게. 얘는 C는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은 이런 C가 적어도 하나 있어. 이 말이 되겠지. 이렇게 돼. 그냥 맞아서 써보면 괜히 했나? B 빼기 A분의 왜? A에서 B까지 우리 기본 심화반이야. 믿겨지진 않지만 기본 플러스 심화라고. 응? 응.
너가 FC를 만족하는 이런 C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그래. 이때 왜 이름이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냐면 눈빛을 보니까 아이 적분 잘 모르는데 저 새끼 왜 설명하고 난리야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 얘가 이 FC 있지? FC가 있는데 지금 여기 함수를 봐봐. 함수가 등차 수열을 생각하면 좋은데 함수 값이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내가 증가함수를 그려놨잖아. 계속 함수 값이 커져서 개 큰 여기까지 지금 오지. 혹시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이 선을 길이를 다 합하려면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즉 평균 곱하기 항수 아니냐. 평균 곱하기 항수를 쭈르륵 합하면 나올 것 같잖아. 선을 많이 쌓으면 넓이가 된다는 건 익히 아는 바니까. 네, 얘가 함수값의 평균이에요. FC가 함수값의 평균이어서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휴, 알았다.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있는데 넓이를 구하는데 어디인가 너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이걸 FC라고 하면 여기가 함수값의 평균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 이 증명을 할 때 제가 필요해. 최대 정리. 제가 필요하고 이 증명 과정을 이용해서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라는 걸 증명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고실 거야. 연세대 있지? 우유가 맛있다는 그대야. 옛날 논술 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 바다야. 섬이야, 섬. 그림 잘 그리지? 섬이야. 섬이 있는데 얘를 거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냐? 단면을 잘라.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부분에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서술하래. 어떻게 구하겠냐? 뭐 자루 잴까? 아니잖아. 안 되잖아. 그럴 때 이렇게 쓰면 약간 간제가 나는 거야. 교수님, 연속함수입니다.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넓이와 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은 존재합니다.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는 얘고요. 얘를 증명하면 얘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떠든 거 면접에 나올 것 같지 않니?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야. 말로 하는 논술이기 때문에 네가 연세대 지질학과를 넣은 거야. 지질학과를 넣으면 교수님이 학생 이거 넓이를 어떻게 잴 거야? 그럼 이제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잘하면 우리 잴까요? 선을 맞게 그을까요? 이 이름이 이제 안녕 되는 거야.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하라고. 됐죠? 오케이. 메모하세요. 얘기를 하면서 할게요. 먼저 3번이요. 3번을 보면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고 뭐 어떻게 찍혀 있고요. 왼쪽은 정사각형인 것 같고 오른쪽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선이 거기를 관통하겠대. 관통하고 좌표가 있고 t는 양수래요. 근데 정사각형의 넓이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일단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제 이렇게 떠 있는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1 이 정도 되는 거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O고 여기가 P고 여기가 A고 이런 상태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지. 여기를 D라 하고요. 여기를 E라고 하지. 근데 오른쪽조차도 2등분한다는 얘기니까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가 같아요. 이런 뜻이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좌표가 0,2였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의 길이를 알게 되는 거니까 이 점에서의 x좌표만 알면 위변 높이를 다 알겠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직선의 방식만 구하고 요 2점의 x좌표만 구하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y는 m에다가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직선의 방식은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뜬 거지. 여기가 0,m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얘의 거리는 대충 너에서 너를 빼면 되잖아. 너에서 너를 빼게 되면 1 빼기 m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길이가 나오는 거야. 또 뭐 더하냐면 여기는 m 더하기 1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어야죠.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m 더하기 1이라는 놈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이런 사이에 있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고? 이거. 이 점의 무슨 좌표? x좌표. x좌표만 구하면 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p점이 t,0니까 이렇게 있고, 뭐 t가 양수란 말이 있었으니 요만큼의 길이는 t, 요만큼의 길이는 2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럼 요 흰색 직선의 방식은 y는 마이너스 t분의 2를 기울기로 갖는 거니까 마이너스 t분의 2를 기울기로 갖고 x라 하고 y좌표는 2여서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교점의 x좌표만 구하면 뭔가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mx 더하기 m 더하기 1이라는 이 직선과 마이너스 t분의 2의 x 더하기 2라는 직선을 연립했겠죠. 연립해서 x좌표를 구했겠죠. x좌표를 구하면 걔가 mt 더하기 2분의 1-m의 t, 좀 복잡하게 나와요. 이렇게 교점의 x좌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식을 풀어낼 때는 얘의 넓이가 얘의 넓이랑 똑같다는 말이니까 요놈의 넓이를 구해서 2배 치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렇게 식을 세우고 싶어요. 맞죠? 그러니까 삼각형 A, D 이거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치면 삼각형 AOP의 넓이가 나온다. 이거를 쓰겠죠. 천천히 따라가 봐요. ADE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에다가 1-m 밑변, 높이는 2분이세요. MT 더하기 2분의 1-m의 T 이렇게 결정이 되고, 여기다 대고 곱하기 2를 할 거야. 곱하기 2를 한다는 얘기는 떨궈지겠지? 이렇게 떨궈지고, 걔가 삼각형 AOP랑 똑같으니까 삼각형 AOP는 뭐 T지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근데 구하라는 게 직선의 y절편을 구하세요. 걔를 ft라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직선의 y절편이 m 더하기 1인데 얘가 t에 관한 식이 나오나 봐. ft라고 결정할게요.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m을 구해야 되죠. m을. m 더하기 1을 ft라고 칭했다는 말은 이 m이 t에 관한 식이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아마 이쪽으로 제끼면 1 빼기 m의 제곱에 t가 되고 1로 보내면 t에 mt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식을 정리해야겠지 뭐. t로 나누지 뭐. t 양수니까 나눠도 뭐 상관없잖아. 이렇게 있고 m을 구해야 해요. m을 t로 표현해야 해요. m에 관한 2차 방식으로 보란 얘기죠. m을 구해야 되니까 m제곱 빼기 2m인데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t예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2 더하기 t에 m이 되고 더하기 1에다가 2를 빼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겠네. 이렇게 맞지? 거기에서 m 값을 구해야 돼. 근해 공식을 대충 해보면 m이 뭐 나오더라? 2분의 아이씨 귀찮아. 루트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m을 구해야 되니까 t에 관한 식으로. 근데 좀 골라야 되거든. 예. m 더하기 1이 0과 2 사이에 있다며 얘가. 그 m 더하기 1을 구하는 것이 ft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m 더하기 2를 구해보면 m 더하기 1을 구해보면 여기다가 1을 더할 거야. 그 2분의 t 더하기 4인가? 이렇게 되겠지? 분자로 가면 이제 4를 더할 거니까. 아니구나. 맞지? 2를 더할 거니까 이렇게 가서 t 더하기 4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이에요. 결정을 해야죠.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상태니까 플러스가 되면 대충 얘는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보다는 큰 놈이거든. 얘가 큰 놈이니까 루트를 박으면 t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니까 t 더하기 2보다는 큰 놈이야. 여기 있는 놈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잖아. 이 두 개를 더하면 2t 더하기 6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2로 나누잖니? t 더하기 3이 나와. t가 양수라면 이게 3보다 커버리거든. 얘가 3보다 큰 거니까 플러스는 안 되는 거야. 플러스는 안 돼서 마이너스만 택해야 되겠구나. 네가 ft구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쫓아오셨어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조심해야 될 게 4번은 있어 보였어요. 4번 볼게. (4번은) 그래야지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차함수가 있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쪽이 t가 있고 일로 가면 t 더하기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주어진 함수가 fx가 있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q로 했대. 여기가 q, 여기가 a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가 p였어요. ap랑 ap의 길이가 있는데 루트 2를 곱하고 빼기 aq의 길이가 있대. 걔를 t를 무한대로 보낸대. 서술형이었으면 니네가 푼 게 감점 요인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AP의 길이를 구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한다거나 아니면 요만큼의 길이가 t 더하기 2가 맞나요? 길이가? 이게 끄떡거린 사람은 알고 대답을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은 일이고, 이제 몰랐으면 사실 여기를 건너뛰잖아? 여기를 생략하잖아? 여기를 생략하면 위에 점이 있다 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P가. 막 움직였을 거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얘를 혹시 이렇게 절대값 걸어야 되지 않아요? T가 클지 마이너스 2가 클지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니냐. 아직은 모르는 거고, 또 여기 절대값 t 더하기 2면 여기조차도 절대값 t 더하기 2이기 때문에 1대 1대 아니야. 아무튼 여기가 t 더하기 2고 여기도 이제 t 더하기 2라고 했잖아요. t 더하기 2라고 했는데 절대값을 잠깐 걸었거든요. 길이가 똑같죠 지금. 두 개.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1대 1대 루트 2b를 만족할 테니까. 그런데 얘가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죠. 그 t가 양수지 않겠어요? 무한대로 가는데? 그래서 서술을 하실 때는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t가 양수이므로 이런 표현을 해놓고, t가 양수라면 너에서 너를 빼게 되면 얘가 t 더하기 2라고 확장이 되는 거지. 의도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도 t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그제서야 너는 이제 지우고 루트 2에다가 t 더하기 2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서술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패턴이 되겠고, 얘는 이제 뭐 끝났지 뭐. 2를 곱하면 t 더하기 2예요. 그 다음에 AQ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AQ의 길이는 이제 Q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잖아. Q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2차 함수의 식만 찾으면 되고, 2차 함수가 x절편하기 줬잖아. fx는 최호총액에서 나왔나? 1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2를 가지고 있고 여기 x 빼기 a처럼 뭐 생겨있는 상태가 될 건데, t를 집어넣으면 t 더하기 2가 나온다며. 여기가 t 더하기 2가 나와야 되고 t를 집어넣으면 t 더하기 2에다가 t 집어넣어 t 빼기 a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1 돼야 되는 거잖아. a만 구하면 되지 않니? a는 t 빼기 1이야. t 빼기 1이어서 x 더하기 2가 되고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돼서 2차 함수도 뭐 잘 쓸 수 있어요. 뭐 계산을 왜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a가 t 빼기 1이면 이거 x 더하기 2고 x 빼기 t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도 필요는 없는데 t 빼기 1이라는 걸 이제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2차 함수의 식 세웠으니까 2차 함수의 그 y절편 찾고 aq의 길이 구한 다음에 대충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됐지?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문제가 되고 넘어가고 5번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1자리가 같대요. 기울기가 1이야. 되게 기울기가 1자리는 좋지.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만족하고 있는 놈이다 보니까. 근데 요 함수의 y절편? 이 y절편을 gt라고 했대. t가 가는 식으로 표현이 되나 봐. 왜 그런지 봤더니 ab의 길이가 2t였대요. 2t고 요만큼 요 좌표를 a라 하고 좌표를 b라 하고 요렇게. 그때 y절편을 gt라 할 때 y절편을 구해야 되나 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서 t 제곱분의 gt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뭐 나와 있어요. 보통 곡선이 있고 지수로 가면서 되게 많이 볼 텐데 직선이 딱 뜨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길이를 숫자로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이렇게 10을 준다거나 루트 5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 3을 준다거나 이렇게 주면 여기를 b를 대충 예측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 그렇게 준 거가 되게 비슷한 게 기울기가 1자리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1대1대 루트 2의 b를 만족하잖아요. 여기에 길이가 루트 2의 t가 되고 루트 2의 t가 된다는 걸 미리 짐작할 수는 있어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t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y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y절편을 이제 어떻게 구할까? 직선이 떴고 곡선이 떴으니까 교점을 연구를 안 할 수 없고 베타라 하고 알파라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교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는 포물선 y는 x제곱 얘랑 직선이 연립한 식이잖아요. 연립해서 연립 방식을 풀면 교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직선의 방식이 필요하겠네? 시킨 대로 그냥 쓰세요. y는 x 더하기 gt라는 함수가 있어. 걔랑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 x제곱은 x 더하기 gt 이렇게 써낼 거라는 거지.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gt는 0 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뭐 이렇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의 길이를 갖고 해도 좋습니다만 이거의 길이를 알잖아. 루트 2의 t잖아. 루트 2의 t니까 알파 빼기 베타 뭐 절대값을 걸어도 좋아요. 너의 절대값이 루트 2의 t야.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하면 어우 물어봐. 2t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하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있고 이 공식도 있는데 알려줘봐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공식 안 하려고. 4알파 베타가 있어서 2t 제곱 이렇게 식을 써내려고 하면 돼. 따라오셨어? 됐지? 그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여기 1이야. 1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너니까 더하기 4gt 이렇게 되겠네. 걔가 2t 제곱. 아이고 물어봐. 그 4gt가 2t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gt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면 이제 t 제곱으로 업어놨잖아. 답이 2분의 1이겠지 뭐.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7번. 풀 땐 이유가 있겠지.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지점이 2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는 x는 2에서만 연속이면 될 것 같아. 왜냐면 따로따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를 제곱해도 연속이고 연속함수를 제곱해도 연속이니까 x는 2에서 문제가 생겨서 x는 2에서 연속 조건만 쓰면 돼요.
그래서 x를 극한을 보낼 거잖아. 근데 왼쪽 오른쪽이 다르고 우극한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이 왼쪽에 갔을 때는 그냥 쓸게. fx의 제곱 요거를 지금 할 것이고 너랑 x를 이 오른쪽에 보냈을 때 또 fx의 제곱 요것만 따지면 충분해 보여. 왜?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같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계산하자. 너는 이 왼쪽에 있는 함수는 x제곱 써야 되나? 쓰자. x가 이 왼쪽에 갈 때 x제곱 빼기 a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의 제곱 여기를 보자는 얘기고 그 리미트 x가 이 오른쪽에 갔을 때 fx의 제곱이니까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너의 제곱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2를 박아놓게 되면 4 더하기 1이니까 5 빼기 2a 너의 제곱과 이제 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의 제곱 이 두 개가 같다 해서 풀 거잖아요. 그쵸? 근데 혹시 이 결과가 이거랑 달라요? 같지? 똑같잖아. 왜냐면 노란색을 풀면 5 빼기 2a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을 그으면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 같고 풀 거잖아요. 그죠? 제곱이 걸려있는 것과 절대값이 걸려있는 것이 결과가 똑같지?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일로 와봐. 이 제곱함수의 연속 조건이랑 얘의 연속 조건은 다를 리가 없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함수의 연속 조건이랑 절대값 함수의 연속 조건은 똑같은 거니까 둘이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호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줬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끄집어낸 거야. 그럼 2a가 4 되는 거니까 a가 2고 2a가 6 되는 거니까 a가 3이 돼서 아 그래 이거를 열심히 합하면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언급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h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 hx를 잘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hx가 나눗셈 함수로 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요거 조건부터 1이 아니고 a가 아닐 때 이렇게 정의했다는 말은 혹시 얘만 봐도 f의 1과 f의 a는 0이란 말 같지 않아요? 그렇겠지? 그래야 정의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식을 보자고 2에서 뭔가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 x는 2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연속이 될까? 불연속이 될까? 아니면 따져봐야 아나?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지? 그래서 우극한이 함수값을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어 2를 넣으면 4에서 2를 넣어 4에서 8을 빼? 마이너스 4? 맞지? 4에서 8을 빼?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야.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이 없었으면 이게 같을 때도 a가 존재할 수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나눠서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a가 2보다 크다는 거야. 이렇게 a가 2보다 크니까 얘가 4보다 큰 거잖아요. 4보다 큰 거라서 이게 0보다는 커요.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두 개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 그게 아니면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절대로 같을 수가 없으니까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 fx가 x는 2에서 불연속인 상태가 됐고 애초에 이 hx는 정의하기를 1이 아닐 때
A가 아닐 때 이렇게 정의해 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gx는 3차원 다항식이니까 얘는 항상 연속이 보장이 되어 있는 함수예요. 미분도 가능하고요. 그런 함수가 되는 거라서 문제 발생되는 지점이 세 군데 있죠. 2일 때, 1일 때, A일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hx가 연속이라는 그 말을 세 군데에서 다 따져야 되겠구나. 여기가 시작이죠.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하고 hx는 x가 a일 때도 연속이어야 하고 x는 2에서도 연속이어야 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러면 x는 1에서 hx가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hx의 극한이랑 h1이랑 같아요. 이거를 하겠지. 그 h1이 뭐랑 같다 하지 않았나? 뭐 HA랑 같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논외로 하고 그럼 너는 X가 1로 다가가는 상태니까 여기 있는 HX는 1이 아닌 함수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도 되는 거죠. 맞죠? 다시 X가 1로 다가가는 상태니까 이 HX는 1이 아닌 함수를 써야 되는 거잖아. X가 1이 아닐 때 그 함수가 너라 그랬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다가갔을 때 fx분의 gx 너의 극한이 h의 1이라는 뭔가 수량값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수량값으로 가게 되면 f의 1이 0이었잖아요. 분자에는 얘도 0이어야죠? 0분의 0꼴이 돼야 극한값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뽑아먹는 게 G1이 0이겠구나를 뽑아 먹으셔야 돼. 이렇게 요거 하나 됐고 밑에 X를 A로 보냈어요. X를 A로 보내서 HX의 극한이랑